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은 운동한다 그랬어요.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피아노도 움직이고 있죠. 이 피아노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100년이나 200년 혹은 억년 되면은 이건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 이것이 운동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어느 별빛은 57억 광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것도 있어요. 57억 광년 전에. 그럼 57억 광년 전에 은하계 저 먼 불빛 하나가 반짝해서 그게 57억 광년 동안 날아서 우리 눈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은 그 다음날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57억 광년 오늘 내일의 그 빛이 안 보이면 그 별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원처럼 긴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들도 있다. 그렇지만 운동하지 아니하는 사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핵심이 뭐죠?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성미자. 이름이 미자네. 중성미자. 자, 중성미자는 뭐냐면 우리 이게 세포고 이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것을 바꿔서 원자가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에 충격을 주는 어떤 겁니다. 중성미자가 이것들이 충격을 줌으로써 이 세포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충격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얘는 이것도 사물의 채소다니는 이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태산이 만유가 한 채성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얘의 사물의 채소 단위나 우리의 사물의 채소 단위는 동일한 거예요. 채소 단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중성미자는 이게 그동안에 중성미자에는 뭐라 그러냐면 질량이 없다 그랬어요. 질량이 무게죠. 무게. 중성미자는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빛이다. 태양이 우리한테 오는 빛. 그런데 중성미자는 그동안에 사물을 통과한 빛이었어요. 중성미자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중성미자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질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일본 과학자가 마침내 실험실에서 이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중성미자가 내 몸을 통과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어떤 몇 그램 0.000000000000000을 0을 하루쯤 하고 1g 이라도 무게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게를 질량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곧 빛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얘가 세포를 통과함으로써 세포에 자극을 주어서 저것이 생명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발견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견인 거죠. 이 발견에 노벨 물리학상을 줬어요. 겨우 57세의 일본 과학자예요. 일본 동경대 출신도 아니야. 일본 지방 국립대 출신의 젊은 과학자인데 이거를 발견하고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보면 어쨌든 모든 사물은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 한 방울의 물은 힘이 없죠. 힘이 없지만 이 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자, 한 방울의 물에서 한 주전자의 물, 한 주전자의 물에서 한 바케스의 물, 한 바케스의 물에서 한 욕조의 물, 점점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죠. 파워가 커져요. 그러다 강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 거죠. 그러다 바닷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습니다. 그래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요.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도 혼자 나가서 데모를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10만 명 이상 모여서 데모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힘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물론의 법칙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봅시다.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 날마다 닦아야 될 9가지 길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보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면 금입니다. 금. 우리가 탐진치라고 얘기할 때 마음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뭐를 비우라고 했어요? 마음에 탐진치를 비우라고 했죠. 탐진치를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개정회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개정회를 들어오게 됐다는 자체, 들어오게 되고 난 다음에는 개정회를 또 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비워요? 개정회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탐진치를 비우고 그 자리에 개정회를 들어오게 하고 개정회를 나누어 줘요. 자, 탐진치를 비우는 것, 그걸 보고 자리했다고 합니다. 자리. 나한테 이로운 일이 생긴 거야. 개정회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이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비우고 개정회를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자리 이타가 된 거고, 이거를 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뭐라 그래요? 부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그 만성수 씨한테 질문, 이건 대답이 있는 거니까 대답을 하겠는데, 니체의 짜라투스를 이렇게 말해야 대부분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해라. 네 마음의 탐진치를 먼저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쉽죠? 이제 이렇게 하면 쉬워요. 공부는 이렇게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달랑 읽으면 해석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탐진치 그러면 왠지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럼 뭐요? 요란하다고 하는 정이겠죠. 정. 그 반대가 상대적인 것이 정인데, 심지는 원래 정한 상태인데, 고요한 상태인데 경계에 따라서 요란해지는 거야. 한가선 난사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막 경계가 어긋날 수 있겠죠. 근데 요란해지는 거야, 마음이. 그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 요란함이. 원래 탐진치라고 그러면 뭉뚱거려가지고, 탐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고 그가 되면은 늘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늘 움직이는 것. 마음 공부는 늘 움직이는 탐진치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딱 틀어박힌 탐진치, 고정되어 있는 탐진치, 문패 같은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늘 움직이는 것. 를 없애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운문이라는 스님한테, 운문, 세 가지 화두, 유명한 화두가 있죠.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똥친 막대기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문문의 이야기죠. 문문. 두 번째.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입니까? 자, 그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이건 조주 스님이 한 말씀이죠. 세 번째,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없다. 없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조주 스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문문스님 대답이 똥친 막대기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뜻 앞에 잣나무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개는 물론이고 지렁이와 개미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